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시작일이 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합격 전략, 정보 수집에 비례하더라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원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름방학 특집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오는 8월 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자, 오늘은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와 또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과 여러 가지 장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니스트와 카이스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오늘 이 시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유니스트, 카이스트 편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내셨죠?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궁금증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함께 질문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인천고등학교 교감이십니다. 임병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병욱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니스트와 카이스트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의 책임 입학사정관이십니다. 박상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8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 대학의 방송일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학,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께서 언제 나오시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이 끝나게 되면 수시 1차 집중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좀 미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네네. 네. 자, 여러분 혹시 찾아오는 길을 모르신다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혹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전화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에서 9997번까지 전화 주시고요.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유니스트, 카이스트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 첨단 융합 학문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유니스트를 소개합니다. 세계적 산업들이 모여있는 산업수도 울산에 개교한 유니스트.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유니스트의 연구 성과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해왔던 2차 전지 음극 소재를 개발해 연간 1,0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니스트는 창의 프로그램, 융합 프로그램, 글로벌화 프로그램 등 선진 교육 시스템으로 미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지역 고교 출신자, 학교생활 우수자, 기회균 등 과학경제 및 글로벌 리더 전형이 있는데요. 과학경제 및 글로벌 리더 전형은 탐구 역량 우수자와 학업 역량 우수자로 분야를 나눠 학생을 선발합니다.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창의적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 유니스트에서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학교 개교 이래 많은 과학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유니스트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생들을 100% 선발한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박상도 선생님께서 2013학년도 우리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 등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유니스트 입학사정관제 원서 접수 일정을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서 접수는 모든 전형이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그 다음 날인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천서는 또 자기소개서를 접수한 그 다음 날 24일까지 온라인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수성 입증 자료는 8월 23일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유니스트가 2009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4학년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과학기술 선도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지금 유니스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2013학년도 유니스트 아마 입학사정관대 선도대학으로서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올해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우리 박상수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유니스트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 전형 100%를 모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올해는 특히 정원의 25명을 포함하여 775명 중에 700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전형에서 달라진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모집 인원이 675명에서 700명으로 25명이 증가했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올해는 과학영재 및 글로벌 리더 전형을 탐구역량 우수자 전형과 학업역량 우수자 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기회균등 전형을 정원 내 전형에서 정원 외 전형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거기에 지원 자격을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대상자로 제한하였다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성 입증 자료의 분량을 축소하였습니다. 과학영재 글로벌 리더 전형의 탐구역량 우수자 전형은 종전과 같이 5개로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전형은 3개로 축소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능 최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교육 최고도 입학사정관 전형 전문가로 알려주신 임병우 선생님께서도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유니스트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좀 어떤 점에 유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자, 유니스트는 국제화를 진행하는 대학처럼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학생들이 좀 알고 가야 될 대학이고 모든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100% 지급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기숙사를 전부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대학이죠.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니스트는 국립과학기술대학이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카이스트는 해당이 안 되지만 유니스트는 제한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46개 전문대학 그리고 총은대, 호원대학, 산업대학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대, 한예종, 방송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개 사관학교, 그리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이 11개 대학을 포함한 대학들이 수시 제외 대학입니다. 네. 잘 알고 6회 제한에 제한이 관계없다 하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스는 수시 모집 6회 제한에 해당이 되는 대학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 유니스트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을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니스트 입학사정관과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한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최고 기술 경영자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니스트에 꼭 진학하고 싶은 고3 남학생입니다. 네, 최고 기술 경영자 좋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좀 궁금할까요? 네, 저는 제가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과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중 어느 전형에 적합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활동 등을 임병우 선생님께서 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학생의 성적과 교과 활동을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입니다. 우리 학생이 국어, 문학을 포함해서 1학기 3등급, 2학기 2등급으로 올랐군요. 수학도 2등급, 영어도 3등급에서 1등으로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화학, 생물, 지구화학 등 과학도로서 성적이 좀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의 성적은 거의 대체로 3등급을 마크하고 있어서 내신보다는 성적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분석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유니스트의 신소재공학을 지원하는데 학생회장을 1, 2, 3학년에 걸쳐 했군요. 총학생회 부회장 좋아하고요. 과학동아리, 독서, 멘토링 활동 등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했군요.
자,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 국제기아대책기구에 봉사활동을 했고요. 과학기술 캠프에 참여했고요. 노인병원, 복지재단 등 봉사활동, 우수한 봉사활동을 200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일손 자원봉사, 장애아동 돕기 등에 참가를 한 학생입니다. 수상을 보면 한국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밑에 있는 그 오디세이 오브 더 마인드라는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3위에 입상을 했고 나나트라우스카 이게 이제 그 소금쟁이라는 그 곤충인데 상을 받아서 생물 부분에서 이제 좋은 상을 받아서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이런 그 학생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장려상을 받았고 밝은 사회 선행자 상을 또 받아서 좋은 활동을 많이 했군요.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들을 살펴봤는데 창의력 올림픽 대회 여러 가지 수상에 돋보이는 학생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상담에 앞서서 박상도 선생님께서 우리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지 그 방식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선발 방식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가지 유형이 있고요. 과학, 영재 및 글로벌 리더 전형은 탐구 역량 우수자와 학업 역량 우수자의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전형이 1단계에서 종합서류 평가를 하게 되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과학, 영재 글로벌 리더 전형은 3배수 내외로 선발하고 나머지 전형은 2.5배수 내외로 선발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에서 100% 면접으로 최종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면접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유니스트의 선발 방식의 전형 자체가 크게 보면 4가지로 좀 유형을 나누겠다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를 보면서 조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유니스트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유니스트는 학부별 모집이 아니라 계열별 모집하는 모집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계열별로 입학한 후에 1학년 때는 기초과정부에서 그 공부를 하다가 2학년 올라갈 때에 소속 학부를 정하고 그리고 전공 트랙을 의무적으로 2개 이상 선택하도록 돼 있는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생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조금 마음이 좀 걸리고 있고요. 예. 또 자기소개에서 보면 특히 그 전기전자공,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유니트에서 지원할 때는 차라리 이공계열에 입학하여 2학년부터 시소적공학부의 기계시스템 설계 및 생산공학과 그리고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의 전기 및 전자공학을 선택하여 공부하겠다라고 유니트의 그 정확한 전공 명칭과 트랙 명칭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교내 활동에서 봉사활동,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활동과 정말 열정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그 돋보이는 것이고요. 특히 그 교내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도 상당히 이 학생으로서 우수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이해하셨어요? 네네. 네, 지원 대학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유니스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고 자기소개서를 좀 다시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임병우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유니스트는 과학도 학생들을 이제 크게 반기는 이런 대학이고,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내신 평균이 3학년 성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내신 평균이 2.0을 넘어가면 이게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특히 수학과학의 성적이 아주 탁월해야 된다. 제가 아까 성적을 보면서 이제 과학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걸 보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학생은 리더십이라든가 봉사활동 그리고 다양한 수상 이런 것들이 알맞게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어떤 과학고 과기대 이런 쪽에 대학보다는 어떤 일반 대학의 균형 있는 인재를 뽑는 전형 중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야,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약간 미흡하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활동들은 상당히 좀 열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유니스트의 이제 전형 중에서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과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중에서 뭐가 이제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좀 예, 우리 진행해 이 주시죠. 전형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이라면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서 먼저 네네.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업 역량은 물론이지만 학교 생활의 그 다양한 생활, 네네. 그 다양한 활동,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학교 생활 충실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활동을, 다양한 활동을 하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앞서 보니까 이 100% 면접, 2단계가 100% 예. 면접으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죠. 좀 네. 기대가 되는데, 유니스트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면접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될 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아. 네. 예. 왜냐하면 그 면접실에 들어올 때 그 긴장을 해서 네. 자기가 평소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이 네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자신감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네네네. 꼭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유니스트의 구술 면접에 대한 것은 고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교과 활동 시간에 발표와 토론, 질문에 대한 그 답변 훈련과 특히 수학과 과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 용어에 대한 정의, 기본적 요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이공계열은 수학과 과학 교과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경영계열도 있는데 네. 경영계열은 수학과 영어를 반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과학은 수학, 물리, 생물 이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원서를 작성할 때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특히 그 과학 2 과목까지 준비를 잘 해두어야 네. 마지막 면접에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전체 그 과목당 면접 소요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그러나 면접을 들어가기 전 준비 시간에서 15분 동안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15분 동안 면접실에 들어가서 자신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학과 과학은 2문제를 제시하여 2문제를 모두 다 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면 면접에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우선 입증 자료에 대한 검증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지원 동기,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등 기본적인 질문과 올해는 특히 인성 및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간결하게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런 활동을 했다라기보다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활동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할, 그리고 하고 나서의 자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다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미리 좀 연습을 해서 네.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훈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면접에서의 자신감 우리 학생들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학교 내외 활동 중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서 쓰는 네. 걸 정말 어려워하는데 박상훈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성과물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자칫 잘못하면 네. 그 교외 활동 중심으로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미리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입학 4중간 전형이라면은 학교 생활 중심,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모든 그 활동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학교 생활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좀 기록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활동에 대한 동기와 활동에 대한 과정, 그리고 그 변화와 그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사정관들이 알렸고 합니다. 그 학생이 이 일을 왜 했는지, 봉사활동을 했다면 그 봉사활동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기술을 해주면 좋겠고요. 특히 그 학생이 진로 탐색 활동에 만약에 어떤 동기가 되었다면, 그리고 인성 및 가치관 변화에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달라.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임병욱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이 워낙 다양한 활동을 잘 네네, 수행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학들 수시 이 6회의 이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죠. 이 학생의 그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이 학생은 골고루 잘하는 전형으로 뽑는 대학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많은 대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 중앙대학의 다빈치 인재 전형은 펜타곤 전형이라 그래서 학업, 리더십, 봉사, 자기주도성과 문화 친화성을 골고루 잘하는 학생을 300명을 뽑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한국 외대의 글로벌 리더 전형도 성적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이런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 등을 골고루 반영을 해서 1단계를 뽑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1단계 성적으로 3배수를 생활기록부 성적으로 자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중앙대학 또 한국외국어대학 그리고 서강대학 이런 대학들은 1단계를 이러한 여러 전형을 일괄 합산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이런 대학에 응모하는 것이 일단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네네. 네. 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좋은 전략과 함께 올해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니스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니스트의 기계 신소재공학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 다양한 리더십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이 돋보입니다. 따라서 교내외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들이 좀 돋보이는데요. 일단 보완할 점은 현재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에서 유니스트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를 기록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정확히 작성을 해서 면접 대비까지 가는 전략을 해서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한꺼번에 준비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유니스트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오늘 전화 주신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에게 의미 있는 결정적 코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박상수 선생님께서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이 이 점만은 꼭 알아둬라. 어떤 점을 좀 기억해야 될까요? 예, 입학 사정관 전형은 유니트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외 그 수상 실적이나 외고 능력 인정 시험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학생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유니트의 그 전형에 보면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 지원을 했을 때는 제출 서류와 추천서, 소개서를 모두 중복으로 다 제출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간혹 보면 잘 빠지는 것이 그 담임교사 추천서가 빠지는 경우가 참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그 학생들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수성 입증 자료를 그 제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을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그다음 전공 적합성, 전공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는 그런 자료들은 꼭 제출하는 것이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멀리 울산에서 직접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유니스트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상도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유니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유니스트 카이스트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과학기술의 중심.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 세계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 카이스트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이공계 지도자를 양성할 연구중심 대학의 꿈을 품고 설립된 카이스트. 3만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과학 한국의 기반을 닦고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도 함께 만들어내는데요. 카이스트는 끊임없는 연구 끝에 ADHD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세계 22번째 위성 보유국에 공헌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고 있는 카이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1차 학교장 추천, 2차 일반 전형, 3차 외국고 전형이 있으며 이를 통해 도전과 혁신, 열정으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지식 창출을 선도하는 전인적 과학기술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기술을 넘어 가치를 창조하는 곳, 과학을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곳, 카이스트가 지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카이스트의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이진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이스트 어서 입학사정관 이진규입니다. 네. 자, 이 카이스트는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100%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먼저 이제 2013학년도 카이스트의 주요 입학사정관의 일정을 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화면 보면서 네네. 저희 금년도 원서 접수 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에서 9월 4일까지가 학교장 추천 전형, 일반 전형 모두 접수가 시작되고요. 서류 제출은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외국 소재 외국고 전형은 12월 11일에서 18일까지 일주일이 되겠고, 서류 제출은 12월 11일에서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일정을 살펴봤고요. 카이스트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2013학년도는 어떤 특징이 있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선생님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카이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100% 무시험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향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역량이라든지 대인 역량, 탐구 역량, 수학과학에 관련된 영재성과 같은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되 특히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 특정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 입학사정관제 금년도 달라진 모습은 선발 인원이 좀 줄었다는 겁니다. 970명에서 네네. 900명으로 70명가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형 명칭이 또한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 1차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네네. 그리고 2차 전형은 일반 전형으로, 3차 전형은 외국고 전형으로 네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크게 어떤 전형의 변화는 없지만 또 아주 이제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인원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자, 요즘 학생들 여름방학 맞이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서류 준비를 할 텐데 카이스트에 가장 많이 오는 질문들의 유형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카이스트에 지망하는 학생들의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과학고나 영재고학생에 대해서 좀 불리하지 않느냐.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발하는 트랙 자체가 네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계고 학생들만 해당되는 거고 네네네. 나머지는 모든 학생이 이제 같이 네네. 혼합된 상태가 됩니다. 네네. 네. 그러나 중심이 되는 그 탐구 역량에 관련된 문제가 일반계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일반계고 학생이라고 해서 딱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다. 예, 또한 알겠습니다. 예. 아울러 그 영어에 관련된 질문을 또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예, 아무래도. 예.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금년도부터는 아예 영어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우수성 입증 자료에 대한
부담감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성 입증 자료는 간단합니다.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그 수상 실적이라든지 경시대회 입상 실적 같은 경우를 5가지 항목으로 압축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적 교육기관에서 수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임병욱 선생님 직접 진학제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입장에서 카이스트에 지나간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 어떤 점 작년에도 지방 예. 네네. 작년에도 우리 학생을 한 명 이제 카이스트에 보냈는데 이과 학생 중에서 뭐 꼭 1등을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입학사정관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하게 골고루 입학사정관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잘 갖춘 학생을 보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1단계 통과한 뒤에 사정관님이 학교에 와서 면접을 해요. 네. 학교장님 30분, 담임선생님 30분, 학생을 1시간을 면담을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이스트를 실제로 지망한 학생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특히 저희 고3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원자핵 및 양자역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고요. 네. 장래희망은 교수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카이스트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준비하면서 궁금하던가요? 네, 제가 대회 수상 실적보다도 내신을 강점으로 키워온 학생인데요. 그 내신도 제가 비록 공학과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뭐 근현대사나 국어나 영어 같은 소위 인문계 과목에 대해서 내신이 단순히 객관적으로 숫자만 보기엔 좀 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보다 좀 더 좋게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면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 효과를 보일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좀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얘기를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임병욱 선생님과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학생 교과를 보겠습니다. 국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2학년 겁니다. 올라갔고요. 수학이 4등급이었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영어 1등급, 이 학생도 물리화학이 이제 3등급을 막 하고 있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의고사 성적은 5월 1등급이에요. 이 학생이 유명한 특목고 학생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과 보겠습니다. 자, 카이스트 이제 원자력 양자공학과를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 1학년 때 영미문화탐구, 2학년 때 UN 중앙긴급대안기금 자문위원 어려운 거 했군요. 사물놀이, 물리동아리 등등 수학동아리,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공부의 신 멘토 활동도 했군요. 자, 교회 2회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했고요. 국립과천과학관에 다녀왔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다녀왔고요. 문화원 행사 진행 도우미, 역사박물관, 역사지킴이 활동 등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입니다. 자, 수상은 전국학생 산업기술 과학 논술대회, 과학논술대회 동상을 전국 단위로 받았어요. 성균관대학에서 수학경시대회 장려를 받았다면 굉장히 좋은 상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주최의 독서논술 고등부 입선을 한 논술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전국 청소년과학기술도서 가작, 탭스 2급, 또 터클 3급, 한국사 1급. 이 학생이 특히 국사까지 좋은 그렇죠. 활동을 했어요. 네. 우리 학생의 고민이 엿보이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전 과목이 1등급 상당히 우수한 학생인데 문제는 지금 카이스트가 선발을 할 때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카이스트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학생을 선발하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서류평가가 되겠고요. 2단계는 면접, 그리고 이 2단계 면접평가가 학업 능력이 우수한, 네. 서류평가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은 창의인성 면접을 치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서류평가에서 약간 이보다 낮은 학생들은 수학과학 실력을 검증하는 심층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예. 자, 이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 좀 아주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직접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실까요?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학업 역량이 굉장히 우수한 네. 학생입니다. 내신에 비해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은 상당히 학력이 우수한 학교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또한 학업 역량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배려 네네. 이런 인성 참여 프로그램 부분은 좀 낮은 편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혹시 근데 지금 그 카이스트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보통 과학 2를 응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 보니까 과학 2를 응시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과학 투요? 네네. 제가 거기 자료를 보내드릴 때 그냥 물리화학 생물이라고 보내드렸나요? 예. 물리화학 생물 2 수준으로 다 지금 본 건가요? 저는 물리원, 생물원, 화학 2를 봤습니다. 화학 2를 보셨군요. 예. 네. 카이스트 같은 경우 심층 면접이 선생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네, 저희 이제 심층 면접의 경우는 과학원은 기본이고 네네. 물리 2, 화학 2, 생물 2 수준에서 학생이 택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카이스트에서의 학업 역량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네. 과학 2 한 교과 이상은 이수하고 시험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임병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학생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이 눈에 네. 딱 들어갔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이 학생은 입학사정관제지만 수능 옵션, 소위 말하는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 등급이 센 대학으로 가야 된다. 네네네. 그래야 아주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아니면 성적이 많이 올랐고 아주 좋기 때문에 우선 선발 입학사정관제를 하는 대학을 네. 노려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학생이 공부의 신, 1인 1기 3월놀이 발표, 물리 동아리 회장, 교내 학술제 이제 수상, 에모 수학 동아리, 뭐 논술 대상, 논술 대회 수상, 성균관대 또 수학 경시 수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거기다 또 영어 탭스 성적, 국사 1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학생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내신과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그냥 우선 선발하는 대학을 노리거나 네네. 아니면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센 대학을 가라. 그런 학생에게 아주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예. 우리 학생 3학년 중간 기말고사 성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기말고사가 저번 주에 끝나서요. 네. 아직 정확한 등급까지는 안 나왔고, 수학이나 이번엔 과탐 영역에 주력을 해서, 네. 과탐은 대체로 다 끌어올렸고요. 수학도 둘 다 2등급 아니면 뭐 비슷한 상승세 네. 이쯤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국어나 외국어는 유지 아니면 살짝 소폭 하락할 것 같고요. 네. 고3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1, 2학년 성적의 4배의 효용 가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잘 봐야 되고 특히 수학과학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카이스트는 이제 특성화 대학이니까 이런 네. 그 수학과학을 중시한단 말이죠. 약간 이제 과학 점수가 좀 약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떨어져서 염려를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앞서 학생이 질문을 한 것이 그런 수학과 과학은 내신에서 조금 불리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른 활동에 있어서는 자신이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유불리 선생님 어떻게 좀 판단을 해주실까요? 다른 부분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임명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연구 중심 대학이고 네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수학과학에 대한 깊이 그러면서도 어차피 최근에 학문의 흐름이 융복합 체제로 흐르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상담한 학생처럼 다양한 분야 특히 뭐 한국사라든지 예. 다양한 관심사 독서 이런 것들은 카이스트에 와서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면접에서도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면접 준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한 공부가 주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논리적이고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둠 토의, 작년까지는 우리가 토론 면접이라고 했는데 모둠 토의의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도 그 요점을 놓치지 않고 성숙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발표력도 보게 되고요. 특히 위기 상황에 몰려서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집중 압박 면접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당황을 많이 하는 학생의 경우는 뭐 여학생의 경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위기 대처 능력도 좀 필요한 것이 저희들 면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지금 전화 연결을 하면서 보니까 울음을 터뜨릴 것 같진 않은데 자,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시겠어요? 앞서 드린 질문과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쪽에 속해서 네. 그리고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약간 자율고 특목고 이쪽 학교에 재학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먼저 제 강점을 키우고자 한 것은 내신이었고 그래서 내신 성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대회 수상 실적이나 교내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드를 준비한 다른 친구들 에게 좀 밀려서 그게 부족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이 제가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뭐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절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기주도적인 인재가 카이스트가 필요로 하는 인재고요. 실질적으로 특목고 학생들, 뭐 과학고나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올림피아드에 입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화 준 학생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깊이 있는 노력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생활들은 결국은 카이스트에 와서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병국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지금 뭐 카이스트를 가장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올해 대학 입시 임하면 좋을까요? 예, 카이스트는 수시 6회 제외대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6회 대학을 다른 데를 또 고르고 카이스트를 고를 수도 있는 네네. 보너스를 이제 봐도 되는 거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이 아주 좋아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주 높은 대학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양대학교 브레인 한양전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언수의 합이 4. 아주 높은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일괄 합산 전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이제 좋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전형이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연세대학교 작년까지 이제 진리자유라는 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우선 선발은 이제 면접 없이 치러지고요. 성균관대학도 성균인재 전형의 우선 선발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내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제출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세 대학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런 권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카이스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인데요.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어떠세요? 네, 당연히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받은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입 전략 짜는데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카이스트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카이스트의 온자령 및 양자공학과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준비한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강점, 과학자가 되기 위한 일관된 소신 그리고 학업 역량과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특히 교내 활동 중심의 활동들은 상당히 강점이 있어 보이고요.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에서 돋보여 보입니다. 자, 보완할 점은 우리 학생이 이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올해 평가 중에서 나눔과 배려 그리고 사회적 봉사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접 준비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카이스트의 교육 목표를 이해하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심층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이스트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이진규 선생님께서 지금 카이스트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어떤 점을 좀 특히 주의해야 될지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작년까지는 일반계고 학생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고 거기서 만약에 혹시 탈락을 하게 되면은 2차에 일반 전형도 응시가 가능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 금년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이 같은 시기로 합쳐졌기 때문에 두 개의 전형 중 하나만 택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 소재 외국고 출신의 학생들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3차 전형, 외국고 전형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 2차 일반 전형에도 응시가 가능한데 일반 전형에 응시할 경우는 반드시
내년 3월 이전에 네. 그 해당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네. 입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좀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어린 학생들은 올 수가 없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유니스와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서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이셨던 이진규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임창고등학교 임병욱 교감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죠. 저희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주최하는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7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 구민회관 대강당으로 오시면 대학 입시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풀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는 목요일 7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에는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역시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27일 금요일은 오후 2시 이화여고 화하몰로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대학 입시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꼭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신청 방법은요. 입시엔터.com으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문의 전화 02-360-406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참가비가 따로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오시길 바라고요. 원서 접수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내일도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함께 할 텐데요. 내일은 건국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서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1대1 또 심층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